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꺽튜브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쪽도 있고 여전히 지지하는 쪽도 있는데 이걸 다 떠나서 일단 광고 쪽에서 여러 가지로 좀 손절이 났다고 알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뭐 데미지가 제법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내가 잘 될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물론 뭐 당연한 거 있습니다. 뭐 언행 조심해야 되고 뭐 그리고 어떤 성향을 드러내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것보다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가 뭘로 잘 됐는가, 이거를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를 흥하게 한 걸로 내가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꺽튜브님이 어떤 그 학폭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나왔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퀀텀 점프를 하게 됐던 계기 중에 그 유퀴즈 출연해가지고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던 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공감을 많이 이끌어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의 굉장히 큰 점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함부로 그 다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물론 그 본인의 채널이니까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본인 자유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하게 해준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언젠가는 나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A로 뜬 사람은 A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부분에 사실 다 해당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나락가거나 망하는 사람들 많죠. 그 왜 그런 거냐면요, 별거 아닌 걸로 나락을 가거나 별거 아닌 걸로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애당초에 별거 아닌 걸로 뜬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은 여러분, 원래 뭔가 쉽게 망가진다는 거는요, 애당초에 쉽게 얻었거나 쉽게 만들어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절대 나락을 안 가는 채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특히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흑자예스님 채널이 묘하게 강하고 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흑자예스님이 항상 말하기를 자기는 10만을 굉장히 쉽게 찍었다. 왜냐? DC 시절의 네임드 이 효과를 잘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거가 보이기는 해요. 이분이 그리고 그 채널을 운영하기 전부터 쌓아왔던 인간 자체에 대한 경험치가 사실은 높은 편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누군가는 쉽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꾸준히 이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어떤 본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본인이 배우는 것이 있고, 메타인지가 나름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쉽게 나락을 안 가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에 쉽게 얻은 힘은요,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뭐 A로 내가 흥했으면은 A로도 망할 수 있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어떤 풍토가 조성되면은 사실 되게 장기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노력이라는 거, 뭐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인생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멘탈을,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베이스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굉장히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자들이 자식 교육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거 왜 자꾸 이러니? 특히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쉽게 이걸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식에게 상속이 되게 되면요, 사실 그 자식은 태어났더니 아빠가 부자였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탕진하거나 쉽게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화를 시키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는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부는 대물림 돼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는 풍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물림하는 건 안 좋지만은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후계 절차를 거쳐서 나의 자녀에게 내가 쌓은 어떤 가치를 물려주고 그 자녀가 그걸 더 발전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시는 그 생각이 쉽게 얻은 게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락을 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쉽게 얻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을 중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교보제예요. 특히 인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배울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교보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빨아주거나 하는 식으로만 단순하게 1차적 감정으로만 유튜브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사건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할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튜브는요, 그 시청자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윈윈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플랫폼 자체를 어떤 배움의 장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보고 멍 때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만으로 삶이 채워진다면은 사실상 의미 있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자원입니다. 이게 자원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20대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결국에 여러분의 수입과도 연결될 수 있고 능력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여러분의 10대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20대를 결정하고 20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30대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엮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허송세월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함정 혹은 리바운드가 돼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사 허비를 하고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지금부터 그걸 최소화시켜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치러야 되는 대가의 양이 적어지겠죠.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되게 모호했는데 이걸 누가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들 무언가에 미쳐있다. 그 재능을 개발했다 해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바꿔낸 사람이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개발에 미쳐있는 사람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공을 한다는 거는요,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발에 미쳐있는 게 아니고 능력을 기르는 데 미쳐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기 개발에 미쳐있는 사람은요, 자기 개발서를 보거나 자기 개발 유튜브를 졸라게 봐요. 그러고 하는 게 뭐예요? 뭐 긍정학원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뭐 긍정학원 유튜브 이런 데 가가지고 댓글로 나는 뭐 2030년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랄하고 있다고.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유튜버들의 메시지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거에 실제로 가능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진짜로 성공할 사람은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방금 앞서 말씀드린 유튜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빨아서 돈으로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댓글 써주고 뭐 그런 긍정학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추종하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은 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진짜로 계속 시간하고 에너지를 그 사람들한테 상납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긍정학원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요, 그거를 한 번, 두 번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보고 매일 스스로에게 뭐 100번 쓰기, 1000번 쓰기, 스스로에게 학원 이런 거는요, 그게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쉽게 얻으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얻지도 못하고 그게
그 긍정 확언 유튜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심리 트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시간을 빨아먹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흥하게 한 것은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나의 무기를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